나는 호랍이었고 안사도는 과부였지요.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엾게 여기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사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감정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죠. 사돈끼리 아껴준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때로는 내 아들인 자기 사위보다 나를 더 살뜰히 챙기고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안사돈, 박 여사,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식 솜씨가 남달랐고 요리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5년 전 남편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코다리 조림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녀의 얼굴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었죠. 평소 지병 하나 없던 박갓사돈이 2년 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가장이자 식당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된 박 여사는 타고난 손맛으로 어찌어찌 음식 맛은 유지했지만 식당 운영이라는 것이 어디 음식 맛 하나로만 되는 일이던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눈에 띄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박 여사가 안쓰러워 모임이 생길 때마다 늘에 그녀의 식당을 찾았죠. 처음엔 그저 팔아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사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차려내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배려에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네요. 그녀의 식당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왠지 모를 편안함과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갔고 자연스레 발길이 잦아졌어요. 박 여사, 그녀는 참 고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의 그늘진 모습보다는 꿋꿋하게 현실을 헤쳐나가는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성스러운 매력이 언뜻언뜻 비치더군요. 단아하게 쪽진 머리, 음식을 나를 때 보이는 정갈한 손맵시, 손님을 대하는 나긋나긋한 말투와 몸에 밴 품격,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호랍이 가슴을 설레게 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 그녀의 식당을 드나들었죠. 오늘따라 코다리 조림이 당기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사돈, 혹시 뭐 도와드릴 일 없으신가? 그녀는 혼자 식당을 꾸려나가며 분명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게 앞 전등이 깜빡거릴 때, 무거운 식자재를 옮겨야 할 때, 하다못해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말이죠. 나는 그런 일들을 자청해서 도왔어요. 사돈, 이런 건 남자들이 해야지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 테니. 그녀는 처음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작은 도움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면서 사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은 내가 가게 한쪽에 쌓인 빈 박스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녀가 시원한 매실차를 와 건네며 말하더군요. 사돈은 참 맥가이버 같으세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별 말씀을요. 이 정도 가지고 뭐려. 내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하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든든한데요. 우리 가게에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계셔서. 지원군이라니 과찬이십니다. 그저 안사돈 음식 솜씨에 반한 단골 손님일 뿐입니다. 단골 손님 치고는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데요.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죠. 그럼 VIP 손님으로 해주시죠. 나도 모르게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그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참 맑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단순한 안사돈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녀가 가져다주는 밑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온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작년 가을이었을 거예요. 대학 선배들과의 오랜만의 술자리가 그녀의 식당에서 열렸거든요. 다들 오랜만이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네.
잘 지내고 있죠. 선배님은 어떠세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한 후배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나야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지. 하하, 나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나저나 용식이 너 요즘 잘 나간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다른 선배가 화제를 돌렸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고 다들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마셨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박 여사는 평소와 달리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에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죠. 하하, 걱정 마세요. 안사돈, 저 아무리 취해도 혼자 집은 잘 찾아갑니다. 나는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휘청하며 헛다리를 짚고 넘어질 뻔했네요. 식탁 모서리를 겨우 잡고 버텼지만 이미 얼굴은 불그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결국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아 부축하며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죠. 식당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한 거리였어요. 박 여사는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제안했거든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그녀와 나란히 걷는 길이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호수공원을 함께 거닐었어요. 달빛 아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설렘이 교차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나는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죠.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쉬운 마음에 쉽사리 그녀를 보내지 못했어요. 저 안사돈, 잠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어쩌면 술김에 나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집 주방에서 그녀가 능숙한 솜씨로 꿀물을 타서 내게 건네주던 순간 나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죠. 꿀물잔을 든 그녀의 하얀 손,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만의 향기, 그리고 걱정과 따스함이 뒤섞인 그윽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꿀물잔을 받아들다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듯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네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그 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일주일에 최소 두어 차례는 꼭 만나 은밀한 데이트를 이어갔죠.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녀의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단둘이 남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결처럼 달콤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을 때, 그녀를 품에 안을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잊고 지냈던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죠. 요즘 나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녀도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가끔씩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나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그녀에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너무 깊이 다가가면 그녀가 부담을 느끼고 지금 이 위태로운 행복마저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녀가 훌쩍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까봐 겁이 나거든요. 사돈,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네요. 어느 날 데이트 중 그녀가 내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안사돈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는 슬쩍 진심을 흘렸죠.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는데
그 작은 손길에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사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닙니다. 안사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데요. 오히려 제가 안사돈께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분이세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불안,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안사돈, 아니 박 여사, 그녀는 이제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는 감정이 낯설면서도 황홀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감정이 혹시 나만의 욕심은 아닐까? 이 금지된 사랑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환갑을 맞은 남자입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아들 녀석이 분가를 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자식이라곤 그 아들 녀석 하나인데 재작년에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렸지요. 아내는 벌써 8년 전이네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제 곁을 떠났고요. 그리고 얼마 전 5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7살 어린 50대 초반의 돌싱이었고 서로에게 참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즈음 일적으로 한참 바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녀를 만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자연스레 소홀해졌고 결국 제가 경솔하게도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해버렸네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후회가 밀려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녀가 이러더군요. 자기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야. 나보다 항상 일이 먼저인 사람이잖아.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이번엔 정말 달라져 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오빤 절대 안 바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와,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 않았죠. 그러다가 2달이 좀 안 되었을 때 제가 또 먼저 연락을 했어요. 늦게나마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후회되고 힘들었거든요. 5년 동안 저에게 항상 자신을 낮추고 제 자존감을 세워줬던 그녀였는데 바빠진 일 때문에 순간순간 그녀의 존재가 귀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던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좀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아무리 우리 끝이 그랬어도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매우 실망했고 솔직히 짜증도 났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도 완전히 끝나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 외로움이 사무치고 삶의 의욕도 점점 떨어지더군요. 그러다 시간 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이성을 한 명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아들의 장모님, 안사돈 박 여사였어요. 그렇게 안사돈은 식당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며 가게를 잘 운영해 마침내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확장하고 신장 개업을 하기 하루 전날 그녀는 아들 내외와 저를 집으로 초대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면서도 소박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층으로 된 2층 주택이었는데 아늑하고 정갈한 느낌이 참 좋았네요. 그때 배우 견미리 씨를 꼭 닮은 안사돈이 눈이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어지도록 웃으며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를 볼 때면 언제나 가슴이 설레곤 했죠. 늙은 남자나 젊은 놈이나 다들 예쁜 여자 앞에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긴장되고 떨리나 봐요. 박 여사가 제 눈에는 딱 그랬거든요. 괜히 견미리 씨를 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눈에는
연예인급 포스를 뿜뿜 내뿜고 있었죠. 은은한 화장과 단정한 옷차림에서는 품격이 느껴졌고 살짝 드러난 목선이나 손목은 하얗고 가늘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어머, 바깥사돈,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나긋나긋했어요. 네, 안사돈. 근처에 볼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혹시 방해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편히 앉아 계세요. 곧 애들도 올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잘록한 허리선이 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네요. 그리고 약 10분 뒤 아들 내외도 도착을 하여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탁에는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죠. 안사돈, 정말 축하드려요. 가게 확장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다 박갓사돈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박갓사돈이 아니었으면 어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안사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 번창한 거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아버님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써 주신 덕분이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옆에 있던 며느리까지 한마디 거드는데 어깨가 한껏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음식 솜씨에 아버님 든든한 지원까지. 이건 뭐 성공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들 녀석도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술도 꺼냈으니 마음껏 드세요. 안사돈이 웃으며 술병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평소 흥이 넘치는 며느리의 제안으로 우린 다 같이 2차로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노래방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신나서 마이크를 잡았죠. 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아, 이 노래가 괜찮겠다.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해볼게요. 며느리가 최신 유행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몇 곡이 오간 후 아들 녀석이 마이크를 잡더니 뜬금없이 발라드를 선곡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는 좀 흥겨운 노래를 불러야지. 첫 곡부터 무슨 발라드야. 왠지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잖아. 며느리가 타박을 줬어요.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을 무렵 갑자기 안사돈이 제 손목을 덥석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같이 놀러 온 사람들이 이대로 앉아서만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엄마, 이왕 일어선 김에 아버님이랑 춤이라도 한번 춰요. 와, 재밌겠다. 깨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노래 부르다 말고 아들 녀석까지 합세해서 춤추기 싫다며 빼는 안사돈과 저를 거의 강제로 끌다시피 하여 홀중앙으로 밀어냈죠. 엄마, 아버님. 이런 데선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며느리가 탬버린을 흔들며 외쳤어요. 꽤나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짓궂은 아들 내외 덕분에 잠시나마 안사돈과 브루스를 추게 된 것이었어요. 잔잔한 트로트풍의 음악이 흘러나왔죠. 아들 내외가 뒤에서 우리를 슬쩍 밀어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쳐보자 싶었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한쪽 손은 그녀의 어깨에 다른 한쪽 손은 허리에 살짝 올리고 스텝을 맞췄죠. 그런데 음악이 무르익고 술기운도 살짝 오르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슬그머니 허리에 두 손을 다 올리고 제 앞쪽으로 그녀를 살짝 끌어당겼어요. 그녀의 몸이 제 품에 폭 안겨왔죠. 은은한 샴푸 향과 그녀의 채취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녀가 처음엔 살짝 당황해서 움찔하는 것 같더니 이내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즐기는 건지는 몰라도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뭐랄까? 긴장감과 흥분, 그리고 왠지 모를 감동까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것만 같았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의 감촉과 따뜻한 숨결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나이 60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 나도 아직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겠다는 강렬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네요. 5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아주 긴 여운을 남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식자재 마트에 볼일이 생겨갔다가 그곳에서 안사돈을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우연이었죠. 볼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바로 안사돈이 아니겠어요? 어머, 바깥사돈,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니 그녀 역시 우연히 만나게 되어 더 반갑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일 다 보셨으면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근처 한정식집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난번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식당 일이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고 저는 맞장구를 치며 귀 기울여 들었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는데 그녀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해도 되냐는 거예요. 부탁이요? 어떤 건데요? 안사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야외로 드라이브라도 잠깐 다녀오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살짝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럼요, 안사돈. 그럼 오늘은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풍경에 그녀는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동안을 가다가 그녀가 좀 걷고 싶다고 하길래 경치 좋은 강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죠. 차에서 내려 잠시 강가를 따라 걷는데 그녀가 처녀적 데이트하던 시절이 떠오른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어보네요. 꼭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돈. 그녀의 얼굴에 소녀 같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잠시 동안 걷다가 차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어머, 손이 시리네 하더니 사돈, 죄송하지만 호주머니에 손 좀 넣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저는 당연히 제 외투 윗주머니나 옆주머니에 손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녀가 제 바지 앞주머니에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슥 하고 손을 넣는 것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상식밖의 행동에 이건 뭐지 싶어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제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걷는데도 그녀는 손을 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빨라지는 게 느껴졌고요. 아마 그때부터 그녀와 본격적인 썸을 타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의 식당을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며 그녀와 점점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갔죠.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일도 잦아졌고 때로는 은근한 스킨십도 오고 갔어요. 그녀가 음식을 내오다 살짝 어깨를 스치거나 제가 무거운 것을 들어줄 때면 고맙다며 제 팔을 살짝 잡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녀의 식당에서 대학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고 다들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마셨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결국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 부축하며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죠. 식당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한 거리였어요. 박 여사는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제안했거든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그녀와 나란히 걷는 길이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호수공원을 함께 거닐었어요. 달빛 아래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설렘이 교차하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죠. 그렇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쉬운 마음에 쉽사리 그녀를 보내지 못했어요. 저 안사돈, 잠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어쩌면 술김에 나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 집 주방에서 그녀가 능숙한 솜씨로 꿀물을 타서 제게 건네주던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죠. 꿀물잔을 든 그녀의 하얀 손,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만의 향기, 그리고 걱정과 따스함이 뒤섞인 그윽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꿀물잔을 받아들다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듯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네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며 뜨겁게 입을 맞췄고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제 침대에서 그녀는 수줍으면서도 대담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남자의 본능이 제 안에서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후회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까지. 어색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연인으로 발전해보는 거 어때요?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모르죠.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에게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하니 의외로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셔요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응원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핑 돌 뻔했죠. 다만 짓궂은 아들 녀석이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대신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두 분은 결혼은 못 하십니다. 그건 순서가 아니죠. 대신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사시는 것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녀석의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지지가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중에 아들 녀석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인데 사실 며느리가 그 전부터 아들에게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 두 분 같이 계시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외로우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종종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이들의 축복이 더욱 진심으로 느껴졌고 고마움에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속 깊은 마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어쩌면 며느리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저와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동거를 시작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지내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직 떳떳하게 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매일 아침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늦깎이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짜릿할 줄이야. 그녀의 따스한 품이, 그녀의 향긋한 체온이
제 삶에 다시 없을 봄을 가져다 주었네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조심스레